답답한 게 조금 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누군가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논란이 좀 있죠. 논란도 많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이큐피싱의 방향이고 이큐피싱의 색깔 메커니즘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설명은 드려야죠. 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낚시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고, 다른 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큐피싱 찌에서만 이게 한난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그리고 이큐피싱처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는 뭐냐? 왜 일반 찌들은 오링을 추가하거나 빼야 할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편대를 배울 때 보통 이제 다른 편대 클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다음에 중자 2개 받고 시작해라, 3개 받고 시작해라, 뭘 얼마나 더 받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이큐피싱에서는 조금 좀 답답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찌다리 촉을 달았고 원터치로 거기에 무게를 홀더를 사용을 해서 바디를 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고부력질을 고부력, 중부력, 저부력화 시켜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는 그런 시스템화 시킨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게 뭐 제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조금 작은 게임이든 큰 게임이든 전혀 못하게 저희 걸 사용하지 못하게 자립지다. 뭐 자립지가 왜 올림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자립지도 바닥에 안착이 돼서 채비가 안착이 돼서 떡밥이 바닥에 있는 걸 먹고 찌가 올라올 때 찌오름이 있을 때 챔질을 가져가는데 왜 이큐피싱 거는 분할이 됐다, 자립이다 이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정 답답한 게 왜 채비에 길이 제한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죠. 떡밥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피시고 마법가루 쓰시면서 채비는 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답답해요. 누군가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요. 왜 일반 찌들은 오링을 추가해야 될까? 그리고 그게 근데 또 일부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반 찌들을 쓰시는 분들은, 편대하시는 분들이 찌가 튀거나 빠를 때 오링을 박으면 그게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죠. 네, 일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큐피싱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은 이유가 없죠. 네, 일반 찌들은, 일반적으로 쓰고 계신 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거 딱 얘기해 줘야 돼요. 결론은 찌의 잔존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찌 다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 찌의 잔존부력. 예, 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0점이라는 거는 침력과 부력의 균형을 일치를 시킨 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제로 상태를 0점 찌 맞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잔존부력이라고 저희가 이제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우린 0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려고 물을 밖으로 올려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그 예전 문봉, 그게 이제 이제 순부력이라는 거, 잔존, 뭐 대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로 다 풀이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잔존부력이다. 근데 이 잔존부력을 잡는 방법은 찌다리 쪽을 다소 무겁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뭔 얘기냐면, 사람이 80kg 쌀가마를 질 때 다리를 일자로 보통 걸음으로 가면 흔들 해요. 그렇죠. 근데 다리를 벌려요. 어깨 넓이를 벌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안정적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체를 틈실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순부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찌다리가 무거워지면 굉장히 둔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으로서부터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건 맞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5g 찌에 찌다리에 달렸던, 원줄 중간에 달렸던, 맨 밑에 팬드 쪽에 달렸던 5g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둔하다고 얘기를 해요? 찌다리에 달려있던 원줄 중간에 달렸던, 밑에 달렸던 5g인 거잖아요. 똑같은 5g 찌죠. 네, 근데 왜 찌다리에 달렸으니까 둔하고 채비 쪽에 다 있으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유가 뭔지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안 가죠. 쉽게 이런 거잖아요. 5000cc 차에 5명 탔다고 1000cc 차다예요? 5000cc잖아요. 그냥 묵직해지는 것 뿐이죠. 예, 중후함이 더 있는 것 뿐이잖아요. 네, 중후함이. 근데 그걸 왜 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차가 왜 5000cc가 아니라 1000cc라고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네. 찌 다리 쪽에다 무게를 주나. 원체 중간에 있으나. 바닥 편대에다가 무게를 주나 똑같은 5g. 같은 5g이잖아요. 왜 그걸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왜 둔하다고 생각하시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예. 그럼 잔존부력이 있어서 오링을 낀대요. 예, 찌마다 부력대별로 그 잔존부력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몇 %일지라도 2g일 때, 3g일 때, 4g일 때, 5g일 때 같은 %일지라도 떠올리려고 신으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고부력일수록 떠오르는 힘이 강한 거죠. 그게 싫어서 찌다리에 촉을 달아서 그걸 저희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찌를 쓰시는 분들은 2g, 3g, 4g 그렇네 잠깐만. 이 2g, 3g, 4g, 5g 이렇게 쓰시는 분들 보시면요. 편대 쓰시는 분들 2g일 때는 오링을 많이 안 박아요. 그럼요. 이건 잔존부력이 별로 약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3g 때부터는 중좌오링 한두 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4g 때 쓰시는 분들은 3g 후반대 이렇게 되면은 뭐 서너 개, 너댓 개까지 끼셨던 분들 막 6개 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0점의 의미가 없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0점이라는 거는 입질 지수를 1년 동안 1에서 10으로 표기해 봤을 때 0점이 그냥 중간 입질 활성도일 때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0점이라는 건 찌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거지 붕어 입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게 우연찮게도 입질 지수 1에서 10으로 조사를 해서 가운데 갖다 넣어봤더니 우연찮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5일 때는 맞는데 4일 때는 활성도가 떨어져서 4일 때는 활성도가 높아서 6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4일 때는 꼼짝도 안 할 것이고 5일 때는 잔망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까분다는 6일 때는 6일 때는 5에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업앤다운이라는 게 나오고 EV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추가를 하거나 외부로 빼내거나 과감을 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만 아래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무게감을 달리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예.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큐피싱에서 지금 제작한 찌에는 밑에 찌 촉이 있고 홀더가 달리잖아요. 찌 홀더. 그러면 우리 이큐피싱에서 만든 찌는 잔존 부력이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거죠. 줄 수가 없죠. 무게가 이미 가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범위 잔존 부력의 퍼센트가 몇 %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안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영업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잔존 부력이 일반인들은 허천질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빨린다고 하는 끌고 가는 입질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렇지. 너무 잔망스러운 찌 입질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오링을 중자를 몇 개 박았어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0점의 의미가 없잖아요. 0점을 왜 맞추신 건데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5일 때는 맞았는데 4일 때, 3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빼야겠네요? 빼야겠죠. 근데 그거 과연 체크해서 뺄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거의 없죠. 매일 낚시하시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현장감이라는 게 있고 촉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촉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캐치를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점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현재 이큐피싱의 시스템이 된 거죠. 메커니즘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낚시 하시다 보면은 저희는 그냥 이큐피싱 지금 쓰고 계신 채비 쓰고 계신 분들은요. 고기가 안 나온대요. 야, 그럼 EV 층수가 안 맞았나 보다. EV 왔다 갔다 하고. 맞았어. 찌가 잘 올라와. 후킹이 안 되네? 오케이. 업앤다운 우리 하나 내려보자. 해서 컨셉 맞으면 그냥 막 너무 행복하게 낚시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낚시터 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쪼물럭쪼물 이렇게 쪼물쪼물 대고 또 하다가 좀 있다가 쪼물쪼물 대다가 그러다 갑자기 편대 바꾸고 찌 부력수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이 잔존 부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온이 변하고 수온은 계속 변하니까. 변하면서 입질 활성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걸 오링을 껴주고 빼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엉켰죠. 그래서 그렇구나. 0점이란 걸 계속 고수를 하셨다면은 24시간 낚시를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고장난 벽시계 2번 맞듯이 맞게 돼 있어요. 물은 계속 돌거든요. 그 자리 제자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붕어가 나한테 와서 내가 원하는 입질을 해주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여름을 가정으로 해봤을 때 네. 다른 찌를 이 일반 찌를 쓰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진짜 중짜오링 뭐 4개, 5개 받고 막 이래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때는 활성도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걸 물이 또 뜨거우니까 잔존부력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 건가?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EV 위치, 강성 길이를 조절함으로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오름은 좋은데 허첨질이 나올 때는 업앤다운 오링을 뭐 타서해서 뭐 따라하면서 업다운이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네. 치조로기가 그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했으니까 외부에서 더 무게를 더 더해주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이 그 범위 안에서 0점이라는 개념을 깨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가능한 게 그게 이제 업앤다운이거든요. EV인 거고. 근데 이게 업앤다운의 그 진짜 0.025잖아요. 굉장히 작은 무게 가지고 거의 신세계를 맛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큐피싱 회원들은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에 영상에도 그랬는데 0점이 지금 0이잖아요. 예. 마이너스 1로 맞춰셨어요. 예. 그럼 붕어가 1의 힘만 줬다. 그러면은 흡입을 할 때 1만 힘 주었으면은 1에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고 끝이죠. 네, 끝인 거죠. 왜냐면 표현이 안 되는 0에서 1, 2, 3, 4로 연결이 돼 네,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붕어가 그러면은 2의 힘을 줘야지만 1에서 한 마디가 올라왔다. 예. 그러면은 무겁게 오링을 추가하신 분들은 0점에서 2개를 꼈다 이거예요. 예.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 1로 들었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붕어가 이 표현이 되려면 3의 힘을 줘야지만 한 마디가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 그게 아니야? 0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찌맞춤에 대한 논란이 잔존부력 때문에 마이너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바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오링을 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1이라는 힘으로 먹었을 때 1이 떠 있어요. 마이너스는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 1, 2, 3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면은 1이라는 힘으로 먹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1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떡밥 갖다 걸려 있는 거지. 그거거든요, 바로. 가끔 떡밥을 준다고 반을 회수하는데 걸려 있어. 12시에 걸려 12시에 있잖아요. 걸려 있어. 그게 바로 그 증상. 또는 또 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나. 그건 또는 너무 무겁게 오링을 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1로 먹었는데 오링을 2개를 넣었으면 2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로 먹었으니까 3이 돼야만 1이 표현이 됐을 텐데 그래서 표현이 안 되니까 그 경우에 이끌림이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붕어가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그렇죠. 붕어가 오링을 끼면 네, 붕어가 힘을 더 줘야 돼요. 계절별로 최선을 다 하는데 우린 계절별로 붕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맞춰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붕어가 즐겁고 아주 좋은 찌오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반찌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야 이게 잔존부력 때문에 오링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없어요? 그렇게 찌다리를 무게를 가는 거고요. 찌다리에도 무게를 가는 예, 거 현재 빼고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제 균형을 맞춰서 나와야 이제 스펙이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케미를 달아가지고 중심이 맞게끔 이렇게 이제 나와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케미 공만 달아서 중심을 딱 맞춰서 밸런스라 그러죠.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는데 우리 실제로 낚시할 때는 케미를 끼웁니까? 끼워줘. 예. 근데 찌다리 쪽은요? 안 끼워줘. 가분수가 됐잖아요. 위에가 무겁구나. 그러니까 까불죠. 잔존부력이 더 심해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 찌에다가요. 저희 그 촉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써면 괜찮은 거죠. 잡히는 거죠, 바로.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예, 무슨 문제? 경기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클럽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또 안 찌쳐고 그냥 원터치 캡 쓰는 정도는 문제가 되질 않죠,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좀 잡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정확하게 잔존부력까지 다 없애고 정확하게 낚시를 하고 싶으면 찌용 홀더를 다는 거고 분할의 개념이. 예, 분할의 개념으로 이제 찌에 홀더를 다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는 촉이랑 저희 거 원터치 캡만 껴도 어느 정도 조금 그렇구나. 0.5g을 잡아주는 거네. 그러면. 맞네. 그럼 잔존부력 일전에 최적 중량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했죠, 살짝. 네, 살짝 했죠. 그걸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잔존부력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잔존부력
때문에 0점을 깨고 낚시를 하시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뭐 찌맞춤을 할 때 5초 딸깍, 7초 딸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수압이나 물의 탁도나 수온이나 찌 부력에 따라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10명 있어서 저게 몇 촌지 보시오라고 얘기하면 다 달라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그렇다고 뭐 시계층 같아 할지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량화되어 있는 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세 조절용 추인 오링이 있으니까 그 오링을 통해서 믿으시면 돼요. 저희 찌는 맨 위에 상단 한마디는 100분의 1g으로 떨어져 안착 이렇게 딸깍이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수면에 닿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량화되어 있는 걸 믿으시면 돼요. 사람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5초 딸깍, 7초 딸깍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계량화되어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치를 믿어라. 자, 그럼 제가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예. 자, 일반 찌를 쓰고 계신 지금 많은 분들이 오링을 자꾸 추가하는 이유는 그 찌에 가지고 있는 잔존 부력 때문이다. 네. 근데 그 잔존 부력을 없애려면 지금 EQ피싱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밑에 무게를 이제 찌다리 쪽으로 무게가 조금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찌를 쓰시거나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처럼 찌용 홀더를 달 수가 없으니 네. 거기에 촉이랑 원터치 캡만 껴도 0.5g의 잔존 부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진다고는 안 하고 많이 완화되는 거죠. 완화가 되죠. 완화되는 거고 정말 잔존 부력을 없이 상관없이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처럼 찌용 홀더를 끼면 되는 그렇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디를 넣어서 네, 바디를 넣어서 이제 뭐라 그래. 그 고부력, 중부력, 저부력 화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0점의 개념을 깨지 않고 하는 게 가장 붕어한테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 그러면 무난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0점을 한 이유가 뭐가 있는데 진짜 그 그렇네요. 찌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으면서도 거기다 무게를 가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성능을 뭐 90%, 80% 이렇게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렇네, 100이 진짜. 아니라 인간은 100은 할 수 없겠죠. 98% 이상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80%대로 70%대로 내려가서 사용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확 튀어오르는 거를 낚싯대를 잡고 있다 확 그냥 빠르게 챔질하는 사람만 잡게. 그러면서 12시 방향은 아닌 옆에 걸리거나 아래 걸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손을 띄고 있다 느긋하게 올라오는 가서 챔질했을 때 12시에 걸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죠. 뭐 스레라 그러나요? 사고다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긴 저렇게 올라오면 저게 입에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걸렸어야 되는데 몸짓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0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낚시를 하는 게 범위 내에서 가장 낚시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붕어에 대한 예의다. 예의고 사람이 그렇게 할 바를 다 하고 나면 붕어는 사람한테 그 10배, 뭐 2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보답하는 형식의 최선을 다해주더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술사장님만 낚시를 해보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술사장님이 나는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나오지? 기술사장님만 나오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얼추 이제 따라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사장님한테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아빠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막 생각하면요.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떡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찌맞춤 하는 거에 정성이 들어가 있고 붕어들이 좋아할 만한 낚시를 하고 계세요. 힘들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붕어도 좋고 기술사님도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게 낚시를 하시는 거죠. 그걸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찌맞춤, 떡밥, 레시피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이제 길다면 길 수 있죠. 뭐 심지어 뭐 짧게는 뭐 30분에서 1시간까지 갈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만 다 해주시면요. 그거 10배, 20배를 즐겁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일전에 우리 정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3년 열심히 노력하고 평균 수명 80으로 봤을 때 60년 편히 살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때 정 대표가 다행히도 3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60년을 편히 사는 방법을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서울 4년 뒤에 대학도 간 거고 ROTC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굉장히 처음에 초기에 떡밥을 어떻게 하고 0점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낚시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당부의 말씀 같은데. 그럼요. 네. 야,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라 할 테니까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많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데 저처럼 몇십 년 해보시고 비판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사장님 몇십 년 해봐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예리하게 네. 판단하기 쉽지는 않겠죠. 네, 이게 왜 오링을 껴야지만 될까라는 걸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셨다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입질 지수는 입질 활성도에 따른 걸 수치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0점이 어디에 대입이 되나 봤더니 5일 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도가 떨어진 4일 때, 활성도가 높아진 6일 때는 그치가 표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전신이 위코프죠?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네. 이때 이제 오링을 하나를 더 해주고 빼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진화됐죠. 진화가 돼가지고 오링을 빼고 더 하는 게 아니라 내리고 올리고로 진짜 그렇게 바꾼 거죠. 결국은 기술 사장님이 생각했던 그 입질 지수에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빼고 오링을 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0점 안에서만 하고 싶어 하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셔요. 나이가 드시면. 네. 그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오링 넣었다 뺐다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이제 EV도 탄생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EV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아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고서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저 찌 밑에다가 약간의 무게를 달아보셔서 해보는 게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그냥 거잖아요. 나와요. 그거는 저희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요.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까지 만약에 말하게 되면은 저희 영업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